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6 수시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한번 지원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대들의 로망,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성균관대, 이번에 신설학과도 생기고 항상 매년 경쟁률도 항상 높죠. 자, 일단 성균관대에 지원하려면 우리가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물론 일반고도 좀 평범한 일반고, 좀 상위권, 뭐 갑반고들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평균 정도 수준의 일반고를 기준으로 앞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성균관대 입결을 전형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플롯박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몸통이 있고 위아래 꼬리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몸통을 중심으로 많은 합격자들이 존재 분포한다는 의미이고, 위아래 꼬리는 좀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 전략을 할 때는 위아래 꼬리로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내가 상향을 지른다거나 완전 안정을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럴 지원 전략은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의 추천을 받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 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단히 좁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바로 저겁니다. 안정성이에요.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그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사이의 내신 범위가 좁기 때문에 조 안에서 대부분의 합격이 학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균관대는 20%의 정성평가가 있어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의 변별력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뭐 이수 과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세특에서 보여지는 관련된 분야의 어떤 그런 탐색 노력들 정도면은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신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1.6에서 1.8 사이에 많은 합격자들이 나온다. 물론 이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좀 다르고 우리가 최소한 2년, 3년치 입결을 판단한 후에 여러분 적정성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등급 대, 그러니까 1등급 대 한 중후반 1.8 안쪽에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융합형과 탐구형과 과학인재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뭐 성균인재도 올해 또 있습니다만 이 융합형은 과거에 이제 계열 모집이라고 했고 탐구형은 학과 모집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평가 요소는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지원자 풀이 다르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입결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탐구형 학과 모집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저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합격자가 3점대 초반부터 3점대 후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 비율에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뭐 일반고를 싫어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반고 합격 비율이 쉽지 않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학교장 추천으로 넣는 것이 성대를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만약에 내가 내신대가 저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능 최저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나마 융합형에서 계열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최소한 한 2점대 초반 정도까지 지원을 해보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인재는 과학고과니까 남겨두세요. 내가 면접 잘 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80% 이상이 과거 합격생입니다. 자, 그럼 작년 기준으로 성대가 이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과 또는 뭐 낮았던 과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쟁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률과 입결 사이에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률이라는 건 정말 뭐 약학과처럼 인기가 높아서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정말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몰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서울대를 생각하면 서울대 직윤이나 이런 경우에 경쟁률이 대단히 낮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합격할 만한 풀들만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률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균관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선호도 자체도 높지만 어쨌든 스카이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성대를 다 같이 이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는 성대를 맨 상향으로 쓴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경쟁률로 반영된다. 위아래에서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충원율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대를 쓰는 친구들은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을 노리고 쓰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하위권 경쟁률이 낮은 학과 보시면 뭐 도고동문, 프랑스어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외국 학생들이 많이 쓰겠죠. 내신 자체가 컷이 낮겠지만 근데 이제 뭐 그 입결 측면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경쟁률은 참고로 하시고요.
자, 입결을 보면 하위권 학과가 한문학과, 영상학과, 교육학과, 학교장 추천에서는 그 다음에 융합형에서는 뭐 3.6, 3.2가 되는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학종에서는 교과 등급 70컷을 일반고 학생들은 참고하면 위험하고 최소한 50컷을 참고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의 학종 합격 비율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70컷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50컷을 보고 지원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입결이 높았던 학과들을 좀 보면 학교장 추천에서는 경영학과, 자연과학계열, 화학과. 의외로 기존의 인기 학과들보다 조금 적당한 학과들의 입결이 높게 형성된 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그게 빠져요. 그래서 올해 교과 컷이, 작년에 교과 컷이 좀 높았는데, 내신 컷이 좀 높았는데, 과가 그렇게 인기 학과가 아닌데? 그럼 그런 과를 올해는 한번 진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학교장 추천에서 좀 특이점은요. 원래 이제 국수 0탐탐에서 삼합 7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삼합 6을 보는 몇 개의 상위권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는데 내신이 성대 학추를 쓰기 좀 애매한 일반고 학생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삼합 6자리 지원해서 내신 컷이 낮은 그런 삼합 6자리 상위권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렇게 좀 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형이나 과학인재, 특히 그 성대 탐구형은 메디컬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보다 일반고는 쓰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영과고나 자사고 친구들이 대부분의 합격자이기 때문에 저거 보고 와 성대 약학과 2.6일이야? 나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이고 생기부 약대로 맞췄으니까 쓰겠다. 원서를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저 내신만 보고 너 써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위권 학과들 입결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과학인재는 제가 이제 과거 학생들 많이 상담하기 때문에 5등급대 친구들은 뭐 1단계 무난히 통과하고요. 면접 역량에 따라서 5등급대 후반도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송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요, 학업 수월성이라 그래서 화려한 생기부보다 그 일반고에서 좀 상위권 내신 학업 성취도를 가진 친구들을 더 선호하고요. 전공적 합성 보지 않습니다. 이수 과목이라든지 기본적인 탐구 역량, 그러니까 이제 뭐 이과 친구들이라면 어떤 실험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에서 심도 있게 한 어떤 흔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학과를 조금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경쟁률이나 입결 측면에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성균관대가 매년 이제 신설학과를 만들어요. 양자정보공학과도 작년에 만들었던 과인데 올해는 이제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 그리고 배터리 학과는 계약학과죠. 삼성 SDI랑 그런 과들을 만들 때 처음부터 3년 전에 신설학과 생길 줄 알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뭐 이제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이면 우리가 약대를 준비했거나 신약 개발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 또 이제 배터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신소재라든지 그런 쪽으로 화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팁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논술이요. 정말 경쟁률도 높고 많이 지원하는데 올해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러면 문과 이과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과도 언어형 있고 문과도 수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날짜가 달라요. 15일과 16일. 그래서 날짜가 다르면 뭐다? 논술을 성대 두 개도 쓸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언어형과 수리형 각각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모의 면접 문제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성대에서 기회를 확장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일반고 학생들은 1등급 때 중반부터 1등급 때 후반까지 그리고 정말 내가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전공 과목이 정말 탄탄하다라고 하면 한 2등급 때 초반까지 이렇게 성대 학추와 학종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